여러분들 그 27쪽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교시 말미에 말씀드린 그림이 하나가 등장하죠. 잠깐 살펴보고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얘는 지금 다른 자리를 표기를 안 해놨을 뿐입니다. 알겠죠? 다른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 빨간 색깔. 활성 자리라고 하면 되겠죠. 활성 자리가 있고요. 이거 지금 뭐냐면 스쿠라제라는 효소예요. 스쿠라제. 그러면 글자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설탕 들어봤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설탕 들어봤나? 스크로즈. 스크로즈가 설탕이거든. 맞죠? 뭐 당연한 걸 질문했죠. 스크로즈 들어봤죠. 맞죠? 스크로즈가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분해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효소잖아요. 효소. 효소인데 이게 스쿠라제. 스쿠라제니까 이게 효소라고 주장하면 되고 그러면 얘가 설탕이잖아. 이 설탕이 뭐가 되느냐면 기질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은 얘를 반응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질 또는 반응물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설탕을 분해를 했거든 하면은 이제 최종 생산물이 나오겠죠. 누구냐면 포도당하고 과당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최종 생산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로는 정리됐고 잠깐 보자. 자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고 싶었어요. 이 모델은 키앤락보다는 induced pit가 좀 더 가깝죠. 그림을 잘 보면 돼. 맞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지? 이거 보이지? 이거 이런 거가 우리가 보이지? 이 기질이지? 기질 설탕이었는데 지금 활성 부위는 이렇게 각져 있지는 않죠. 아까 제가 설명한 그 그림이죠. 아주 유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들어왔죠. 기질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글자 있네. 요 글자가 없어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도적합이죠. 그래서 뭐냐면 빨간 색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활성 부위가 이렇게 변하는 거지 오늘 보는 것처럼 별표 기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기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잘못 아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기질이 변하는 게 아니야. 기질은 그대로 각져 있죠. 이렇게 기질은 그대로 각져 있는데 효소의 활성 부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질이 유도적합적 효소에 결합한다. 이걸 번역을 잘못했는 거죠. 번역이 상당히 옳지 않습니다. 마치 기질이 변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효소의 활성 부위가 변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잘했고. 자,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가수라고 하죠. 가을 가자에 물수자. 물이 들어와서 분해가 되니까 가수 분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혹시 이거 봤나? 이거 봤나? 이거? 연결이 돼 있었잖아. 아직까지가. 근데 효소가 뭐 아니냐면 이걸 끊어버려요. 이쪽으로. 됐죠? 보이죠? 그렇죠. 요거 연결이 돼요. 딱 끊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게 오각형이 지금 과당이고 육각형이 포도당인데 생성물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지금 무슨 모델이냐면 키앤락이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키앤락 아니죠. 키 앤드 락이 아니다. 아니면 그 뭐냐? 얘는 유도적합이다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보면은,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니까 그 그림이 나오죠. 두 개 그림 나오는데 그 제목에다 줄 거라. 효소 활성에 대한 온도, 염농도, pH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소의 영향에다가 줄 거면 되죠. 효소의 영향에 미치는 게 누가 있느냐? 자, 이건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 치고 효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효소는 그래도 주성분이 기본적으로는 뭐 비단백질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맞죠? 주성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 때문에 무슨 지금 영향을 받는 거거든. 줄 긋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면 온도하고 염 농도가 나오죠. 온도에다가 줄 긋보자. 최적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효소의 성분인 단백질이 변성된다. 그거 줄 끄면 되죠.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효소의 기능이 상실된다. 여기 보니까 37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37도까지는 반응 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자, 단백질이 변성되죠. 그러니까 효소가 변성된다고 해석하면 되죠. 이때는 뭐냐? 이게 효소가 변성되어서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볼 때 어디까지는 증가한다고 주장하면 돼요? 우리 생체 온도. 생체 온도까지는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생체 온도까지는 효소 활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너무 고온에서는 고온이죠. 저거. 고온에서는 효소가 변성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촉매는 단백질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여기의 의미는 단백질이 아닌 거는 뭐야? 단백질이 아닌 것은 계속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생물에서는. 그래서 무기촉매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반응 속도는 올라간다. 그 다음 밑에 또 줄 긋고 시작하자. 염 농도는 솔트입니다. 주로 솔트, 염, 나트륨 이런 거다. 적어놔라. 나트륨 같은 거를 염이라고 하거든. 그다음 pH는 H+. pH는 H+를 대변하죠. 염이온은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하는 화학결합을 방해한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화학결합을 방해한다. 염 농도가 높아지면 효소 활성이 사라진다. 그거 줄 거면 되죠. 소금이 많아지면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맞죠. 소금이 많아지면 결합이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합이 방해가 된다. 그 다음 최적 pH 범위 밖에서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된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는 내가 pH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pH인데 효소가 있어.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1번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한 3개 정도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3개 정도 정리할 건데 한번 정리해보자. 자, 1번에 보면은 온도가 효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한번 해볼게. 이런 식이죠. 금방 했는 거 복습해보자. 온도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요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6.5도씨가 돼요. 36.5도씨.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효소의 최적 온도입니다. 최적 온도, 맞죠? 최적 온도. 자, 두 번째. pH. 자, pH 한번 보자. pH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pH 적어주고, 요거는 다 반응 속도입니다. 벨로시티라고 하면 돼요. V0라고 표현합니다. 반응 속도. 벨로시티. 속도거든, 벨로시티.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 자, 그러면 한 2개만 해볼게요. 2개만. 좀 많이 나와 있는데 2개만 해볼게. pH 2. 자, 요거는 뭐냐면 펩신이라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한 8 정도로 갈게요. 8 정도 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펩신은 최적 pH가 2라는 뜻이고 트립신은 최적 pH가 8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면 둘 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어디 있느냐? 펩신은 위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고 트립신은
어디 있는 거냐면 소장. 소장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지. 펩신이 위에 있잖아. 그러면 위가 pH 2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소장 안에 트립신이 있죠. 그러면 그렇지. 소장의 pH는 뭐다? 8이라는 정보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어떤 걸음을 들어갈 거냐면 이거 지금 둘 다 뭐냐면 인체에 있는 거죠. 우리 인체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죠. 우리의 인체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죠. 보면 펩신과 트립신은 최적 pH는 다르죠. 이렇게 당연한 거죠. 2하고 8은 다르다. 그런데 말이죠. 자, 이거죠. 이거 잘 들어야 된다. 펩신도 인체에 있죠. 펩신도 인체에 있고 트립신도 우리의 인체에 있죠. 그러면 펩신과 트립신의 최적 온도를 물어요. 그렇죠. 나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뭐 시간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펩신과 트립신이 최적 온도는 동일하지만 이런 뜻이잖아. 최적 온도는 동일하죠. 뭐로 동일해? 36.5도라고. 36.5도에서 얘가 이거고 트립신도 요거라. 근데 pH는 달라요. 최적 pH는 다르다. 위도 대략 36.5도. 이해되죠? 소장도 36.5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적 온도는 동일할지언정 최적 pH는 다르다. 알아두세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면 하나 더 있어요. 염 말고 염은 그냥 알아두시고 염은 그 책에 있는 거 알아두시고 기질의 농도가 효소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왜? 효소하고 기질은 만나니까. 알겠지? 자, 출발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기질의 농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substrate SS V0.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효소하고 반응하겠죠. 효소하고 막 반응해요. 기질의 농도를 높여주면은 효소하고 반응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효소가 포화될 때까지 속도는 포물선처럼 증가. 이렇게 증가하죠. 됐죠? 그러면 여기.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Vmax 최고 반응 속도. Vmax 맥시멈 최고 속도가 되고 최고 속도의 절반이 되는 게 2분의 Vmax입니다. 2분의 Vmax. 됐죠? 2분의 Vmax. 여기 내려오세요. 그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최고 속도의 절반이 될 때 만나는 요점이죠. 만나서 내려왔어. 요때 여러분들 기질의 양이죠. 기질의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 또는 양이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KM이라고 해요. KM의 정의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KM은 2분의 Vmax가 될 때 2분의 Vmax가 될 때 필요로 하는 이거잖아. 이거죠. 2분의 Vmax가 될 때 필요한 기질의 양을 KM이라고 정의합니다. KM. 그러면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조금 장난질 쳐볼게. 어떤 장난질 칠 거냐면 이거 지우고 그림을 이렇게 봤죠. 색깔 좀 맞춰줄게요. 이걸 KM이라고 해요. 요거를 갖다가 기준을 좀 잡고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있을 수 있고, 맞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KM이 어디 있어요? Vmax가 똑같으니까 2분의 Vmax 똑같이 여기서 만나야지. 만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KM이 하얀 색깔보다 감소되어 있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났다고 쳐. 그러면 지금 Vmax는 똑같으니까 쭉 끄면 되죠.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서 만나면 내려오면 되죠. 여기 이제 KM이죠. KM이 이건 증가하겠죠. 그러면 말을 만들 수 있죠. A하고 B를 갖다가 분석을 내가 해봤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A는 KM이 감소되어 있고 B는 KM이 증가되어 있죠. 요거 의미 부여 한번 해볼까? 자, 한번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기준하고 비교하자. 2분의 Vmax가 되기 위해서 2분의 Vmax가 되기 위해서 얘는 뭐야? 여기서 바로 만났죠. 내려와봐. 기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돼? 얘는 요것만 있어도 되죠. 요 의미죠. 이 KM이 작다는 것은 절대 안 좋은 의미가 아니죠. 보세요, 다시. 기질을 요만큼만 넣어줘도 2분의 Vmax라는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 색깔은 이만큼 쓸데없이 많이 넣어줘야 돼요. 쓸데없이가 포인트입니다. 이만큼 쓸데없이 많은 양의 기질을 넣어줘야지 그제서야 2분의 Vmax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Vmax 똑같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정보를 얻을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말을 만들어내거든. 이거 가지고 별 감동이 없으니까 앞쪽을 자르는 거지. 자, 다시 2분의 Vmax 가지고 얘기한다. 얘는 뭐야? 기질이 좀에만 있어도 뭐라는 뜻이야? 기질이 좀에만 있어도 효소하고 잘 반응해서 2분의 Vmax에 도달했다는 뜻이고, 이거 언어 알겠죠? 이거는 뭐야? 이 B는 기질을 엄청나게 넣어줘야 지금. 기질을 엄청나게 넣어줘야지 그제서야 이제 효소하고 만나가 이제 2분의 Vmax에 도달했다는 거지. 그러면 낮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렇지.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이 높다는 거지. 요런 게 이제 객관식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왜 친화력이 높다라고 내가 지금 의역을 했어요. 요게 의미가 있잖아. 기질을 좀에만 넣어도 기질을 좀에만 넣어도 효소하고 잘 반응해서 친화도가 좋은 거죠. 지금 그 말이야. 기질을 좀에만 넣어도 효소하고 잘 반응해서 2분의 Vmax 도달해. 근데 이건 뭐야? 그렇지, 적어봐. KM이 크다는 것은 효소와 기질의 친화력이 낮다는 거야. 왜 친화력이 낮다라고 의역을 했어요. 기질을 이만큼 넣어줘야 돼. 기질을 이만큼 넣어줘야지 그제서야 효소하고 이제 만나서 2분의 Vmax 도달했다는 뜻이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 그래서 KM이 적을수록 친화력이 높고 KM이 클수록 친화력은 낮다. 그래서 기준을 딱 줬을 때 왼쪽으로 갈수록 이거죠. 왼쪽으로 갈수록 친화력이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친화력은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이 좀 중요했네요. 자, 별표 2개.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도 하나 챙겨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뭘 챙겨 드릴 거냐면 참고 이런 거 있죠. 기질 농도 V0죠. 한번 보세요. 가다가 결국에 뭐가 되냐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늘을 찌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늘 찌르는 거 좋아하잖아.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지. 아니죠.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라고 물을 수 있어. 왜 하늘을 찌르지 않느냐. 그렇지. 저거는. 자, 왜 저렇게 하늘 위로 못 찌르냐, 반응 속도가. 시험관 안에 있는 효소의 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을 이렇게 증가시키면 어느 정도는 효소하고 기질이 반응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속도 측면에서 뭐가 되냐, 포화됐다고 하거든. 저거라. 속도 측면에서 포화되는데 이 포화되는 거를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효소의 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써요. 알겠죠? 이거. 왜냐하면 지금 기질은 시험관에 아직 여분이 좀 더 있잖아. 기질은 계속 더 증가할 수 있었어요. 느낌이 됩니다. 요 부분 말하는 거죠. 기질의 농도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지금 기질의 농도는 지금 충분히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기질은 충분히 있는데도 봐봐. 기질을 충분히 계속 넣어줬는데도 이 부분에서 속도가 더 올라가지 않죠. 왜냐는 거죠. 범인 잡았다는 거죠. 효소입니다.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속도는 안 올라간다. 이 뜻이야. 자,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디귿에 이제 오늘 억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억제. 그림이 있나? 아, 있네요. 그림 있어요. 자, 그러면 지우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억제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제 하자. 억제. 자, 마지막 주제인데, 자, 별표를 하나, 2개 칩니다. 2개 치고, 거기, 디귿이라고 나오죠? 디귿에. 억제제. 줄랑 꽂고 시작하자. 효소 발생의 방해 물질을 억제제라고 하는데 억제제가 효소와 공유 결합하면 이에 의한 반응 억제는 대개, 자 맞죠? 이런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공유 결합하면 비가역적.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억제제는. 그런데 효소와의 결합이 수소 결합처럼 약한 결합이면 요게 비공유 결합의 종류죠. 적어놓으세요. 비공유 결합의 한 종류인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 밑에 적으세요. 비공유 결합. 비공유 결합처럼 약한 결합이면 이 반응 억제는 뭐다? 가역적이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말이죠. 정리를 바로 또 해드리면 비가역적인 것은 공유 결합이다. 요거 수소 결합 같은 비공유 결합은 가역적 결합이지.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억제제는 비가역적 억제제와 가역적 억제제 두 개로 나눈다 이 뜻이야. 그러면 비가역적 억제제는 이 말이지. 붙으면 안 떨어지는 억제제. 글자 잘 풀었었죠? 붙으면 안 떨어져. 그런데 말이죠. 가역적 억제제는 비공유 결합인데 비공유는 기본적으로 생물에서 약한 결합이고 비가역적 공유 결합은 강한 결합을 말하거든. 약한 결합, 강한 결합. 약한 결합이니까 내가 뭐라 적을 것 같아? 그렇지. 붙었다 떨어졌다가 뭐다? 가능한. 붙었다 떨어졌다가 가능한. 붙었다 떨어졌다가 가능한. 그렇지. 억제제다라는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받아들여졌죠? 이런 거죠. 약한 결합을 하는 억제제와
강한 결합을 하는 억제제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구나를 느끼는 시간 가지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죠. 28쪽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경쟁적 억제제하고 비경쟁적 억제제인데 요거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보세요. 억제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가면 경쟁하고 지금 비경쟁이 보이는데 노란색 말고 파란색. 처음에 할 때 카테고리를 잘 봐요. 둘 다 경쟁적 억제제가 됐든지 비경쟁적 억제제가 됐든지 이 말이야. 경쟁적 억제제가 됐든지 비경쟁적 억제제가 됐든지 둘 다 어느 결합을 해서 억제하는 거냐면 그렇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5개념이 만들어지냐면 비가역적 억제제의 예로 비경쟁적 억제제를 넣는 애들이 있어요. 글자가 비자 들어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경쟁하고 비경쟁적 억제제는 모두 다 뭐냐면 가역적 억제제 들어가요. 다르게 말하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봐야 되겠지. 여기 뭡니다. 바로 설명 들어가면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 정상. 자, 정상은 이렇게 돼 있죠. 정상은 이렇게 정상은 이렇게 돼 있죠. 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아까 했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지금 뭐냐면 효소야. 효소고 여기 보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림을 하나 그려준다면 요게 기질이지. 기질이고 그러면 이쪽 부분이 뭐가 되느냐면 이쪽 부분은 빨간색 활성자리지. 활성자리가 되겠지. 그리고 파란 색깔 들면은 여기는 뭐가 될까? 그렇지. 여기는 다른 자리가 되겠지. 다른 자리.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정상적인 경우는 효소가 있는데 기질이 활성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경쟁은 뭐가 경쟁인지를 이제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아까 내가 효소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활성자리지. 여기가 활성자리입니다. 활성자리인데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퀴즈를 그렸어요. 퀴즈를 그렸는데 봐봐. 이렇게 됩니다. 이 활성 부위에 붙는 이 모양이 퀴즈라고 비슷한 게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죠? 이게 중요하지. 봐봐. 이게 지금 유선형인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닮았어. 닮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기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요러면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봐봐. 경쟁을 하죠. 누굴 두고? 활성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뜻이야. 이 경쟁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활성 자리 두고 경쟁한다. 활성 자리 두고 경쟁하는 겁니다. 활성 자리 두고 경쟁. 그래서 이거를 경쟁적 억제제요. 됐지? 경쟁적 억제제. 이렇게 설명은 됐고요. 자, 그다음 밑에 거 잠깐 봅시다. 자, 밑에 거는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좀 넓은 데다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자, 됐죠? 그러면 여기가 활성 부위 맞죠? 활성 부위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쪽을 내가 아까 다른 자리라고 했잖아. 다른
다른 자리죠. 다른 자리. 다른 자리인데 여기에 뭐가 되냐면 기질이 있었죠. 기질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비경쟁이죠. 활성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지 않는 억제입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자리에 들어오면 되죠. 다른 자리에 들어왔다 뭐다? 비경쟁이다. 비경쟁적 억제제다. 오케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비경쟁적 억제제 너무 잘했다. 우리 그러면 1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줄게요. 얘가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딱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활성 부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변형시켜. 이렇게 변형시키죠. 표시해요. 비경쟁적 억제자가 들어오면 활성 부위를 변형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못 들어오는 건 똑같지.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데 기질이 못 들어오잖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경쟁적 억제자는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이 자리를 차지해서 기질이 못 들어오는 거고 비경쟁적 억제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다른 자리에 들어오는데 하는 역할이 활성 부위를 변형시켜. 그러면 누가 못 들어와? 기질이 못 들어오는 거야. 누가 더 골치 아프냐면 얘가 더 골치 아파. 그거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 잘 들어. 잘 들어봐. 잘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가정해 볼게. 만약에 기질이 만약에 1이고 경쟁적 억제자가 1이면 1대1이면 얘가 실력 발휘를 잘하겠죠. 이 정도면 50대 50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정 한번 해보자. 경쟁적 억제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기질이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이야. 100만이고 얘를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경쟁해서 이겨요? 얘가 아무리 경쟁적 억제자라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면 오히려 이때는 경쟁적 억제자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1번 경쟁적 억제제 이 시스템에서는 뭐다? 기질을 무한대로 넣어줘야 하나 기질을 무한대로 많이 넣어주면 경쟁적 억제제의 뭐다? 억제 효과는 뭐가 된다? 사라진다가 답이죠. 좋은 단어죠. 봐봐 다시 기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줘서 엄청나게 때려 넣어주게 되면 이 기질이 오히려 어디에 붙는다? 활성부에 붙죠. 그러면 뭐다? 경쟁적 억제제의 억제 효과는 없는 거죠. 사라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말이죠. 얘는 봐봐. 얘는 다르다. 얘는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줄게요. 똑같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 있어요. 100만을 적었죠. 그리고 1을 적었어요. 1인데 경쟁하지 않아. 1이 어디로 들어와? 여기로 들어와요. 뒷공문으로 딱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뭐야? 변형.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00만이 있든지 1000만이 있든지 못 들어오죠. 와.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상대적 언어가 나오게 돼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객관식. 이런 거 좋아하죠. 뭐다? 이 체계에서는 봐봐. 이 2번이라는 이 시스템에서는 뭐야? 그렇지. 기질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 기질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 비경쟁적 억제제. 억제제의 억제효과. 누가 더 억제스러우냐? 이거 1만 있어도 기질의 100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를 좀 하고 그림 보자. 이런 거 설명 잘했죠? 보세요. 지금 보면 빨간 색깔 준비해. 이렇게 됐죠? 활성 부위, 효소에서 활성 부위가 있고 파란 색깔. 다른 자리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상적일 때는 기질이 와서 이렇게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그림은 정상 그림 동그라미. 그런데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보면, 자, 체크해봐야 되겠죠. 얘가 기질이었죠. 기질이고, 어디 붙었어요? 여하튼, 활성 부위에 빨간 색깔 들어왔죠. 경쟁이죠. 자, 경쟁입니다. 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질이죠. 왜 못 들어왔어요? 왜? 비경쟁적 조해제가 보면 다른 자리 표시, 다른 자리가 있는데 다른 자리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그림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활성 부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잖아. 이해됐니? 이해됐니? 어떻게 됐어요?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죠.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만들었잖아. 똑같죠? 붙어서 활성 부위를 변형시켰다. 그러니까 뭐다? 기질이 못 들어온다. 둘 다 기질이 못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둘 다 기질이 못 들어오는 건 맞지만 원리가 좀 달랐죠. 얘는 경쟁을 하는 거고 얘는 경쟁을 안 해. 경쟁을 안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질을 많이 넣었을 때 이게 극복이 되는지를 물어요. 얘는 기질을 많이 넣으면 극복이 됩니다. 이게 못 붙어요. 경쟁적 억제제가 못 붙어요. 근데 기질을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다른 자리에 붙기 때문에 이거는 억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 정돈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여기까지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이들의 결합은 뭐다? 그렇지. 이들의 이 결합과 보이죠? 이들의 이 결합이죠. 이 결합은 그러지. 가역입니다. 가역적 결합. 잊어서는 안 돼. 이 결합은 뭐야? 가역적 결합이야. 어떤 의미야? 붙은 것만 지금 보이지만 어떤 의미야? 붙었다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뜻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리에 붙었는데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붙었다가 자기 몸 마음 내키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억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긴 문제는 풀지 말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뭘 하다가 좀 마칠 거냐면, 몇시고? 55. 하지 말자. 오늘 하지 말자. 오늘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 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있잖아. 월요일 오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죠? 기본 문제 치고는 이 정도는 별리사 생물보다 좀 어려워. 이거보다 훨씬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쉽게 나오니까 그 6문제 한번 읽어오시고 뭐 또 네이버나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풀어보시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답 매겨서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문제 6개 깔끔하게 리뷰해드리고 뭐 할 거냐면은 그 진도 나갑시다. 다음 주는 4장인데 4장이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4장부터 좀 생물스럽죠. 이제 4장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회로가 나와. 회로가 나옵니다. 이거 좀 훈훈한 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훈훈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 뭐 한다? 그림만 한번 보고 오세요. 그림만 보고 오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까지 아마 한 3시간 반 동안 4장을 쭉 가르쳐 드릴 거야. 그림만 보고 오세요. 그림만 보면은 저랑 같이 4장 세포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그 전날 너무 열심히 또 공부하지 마시고 밤새지 말고 잔다음에 와야 돼요. 월요일은 더 피곤하잖아. 월요일은 피곤하기 때문에 더 피곤한 날이잖아. 그래서 주말에 적당하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월요일을 여러분과 함께 열고, 저는 금요일, 주중을 여러분과 함께 받을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듣는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